선종영가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보냐?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다. 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요 장은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진리와 사물의 원용, 여기서 중도 이야기를 쭉 보여주시고 유, 무, 비유, 비무, 비비유, 비비무 이렇게까지 이름과 본체를 어제 함께 봤고, 제 조금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제 한번 다시 보다 보니까 약간 요 한국어로 번역된 걸 좀 다르게 본 것 같아서 한자하고, 이론과 본체에서 물은 현묘와 신묘하게 알고자 하면 현묘함에 대해서, 아니면 신묘함을 알고자 하면 어리석음과 지혜를 살펴야 한다. 어리석음, 지혜, 요거를 알려 그러면 뭐가 어리석음이고 뭐가 지혜인지 알려면 진실과 허망, 진망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또 진과 망을 밝히고자 하면 이름과 본체를 궁구해야 한다. 뭐가 본체인지, 본체 아닌 이름 붙잡고 늘 본체라고 쫓아다니는 걸 한번 스스로 공부해 봐라. 이름과 본체가 요게 명확해지면, 구분되면, 밝아지면, 그러면은 진과 망은 저절로 구분이 되고, 그러면은 또한 어리석음, 지혜가 여기서 이제 멀어질 것이다 라 돼 있어가지고, 어리석음도 지혜도 떠난다라는 식으로 어제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어떤 부처의 경계로서 이야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리석음, 지혜가 서로 뒤섞여가지고 혼잡하다가 자연스럽게 두 가지가 구분이 명확해질 거다. 서로 멀어질 것이다. 어리석음과 지혜가.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뭐가 어리석음이고 뭐가 지혜냐? 그러면은 그거를 지말적인 걸 따지고 붙잡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진과 망 알면 자연스러운 거고, 진과 망은 또 어떻게 알 거냐? 이름과 본체를 궁구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눠가지고 체 없이, 본체 없이 간판만 걸어놓은 유명무체와 유명유체, 그럼 나머지 경우의 수, 간판도 없고 본체도 없는 것,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본체는 있지만 아직 간판을 걸지 간판이 없는 무명유체는 왜 얘기 안 하냐? 체 있으면 그러면 간판은 뭐가 와서 걸든 다 걸게 돼 있다. 그래서 유명유체와 체 없이 간판만 걸은 유명무체,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고, 세 번째, 그리고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의 마지막 부분인 본체와 인연, 법성과 무명, 본문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본체로부터 연기하는데, 본체의 근원적 시작은 무엇에 의거하는가? 이름의 유래는 본체로부터 인연하여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본체는 또 어디서 온 거냐? 근원적 시작은 무엇에 의거하는가? 의거했다라 하면 의존했다, 뭔가 조건이 되었다 하면 이미 본체 아니다 라고 하실지, 무릇 본체는 아가 나다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모임을 빌려 본체가 되는 것이다. 인연은 아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본체로 모임으로 인해 인연이 되는 것이다. 본체와 인연, 이 둘이 그러면 능과 소로,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 뭐 우리 연기법 초기 교리 이제 볼 때 뭐였죠? 무명행식, 명색, 식과 명색의 자가 발전을 얘기할 때, 근데 체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텐데 보다 보면 알겠죠. 행정은 여기에 설명하기를 본체는 법성이고 인연은 무명이다. 이 둘은 서로 의지하여 반드시 단독으로 행해지지 않는다. 십지론에서 홀로 진과 망 가운데 홀로 진만 생기지도 않고, 또 단독으로 망만
성립하지도 않는다. 진실과 허망이 화합하여야 비로소 행해질 바가 있다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1번부터 만약 본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인연은 어디에 모이겠는가? 2번 만약 인연이 모이지 않는다면 본체가 어디에 나타나겠는가? 본체가 나타나는 것은 인연이 모여 나타나는 것이고 또 인연이 모이는 것은 본체가 나타나서 모이는 것이다. 본체가 법성이고 설명을 보면 본체가 법성이고 인연이 무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법성이 있어서 무명이 있다는 것, 즉 법성이 무명이 별도로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무명이 있어서 인연이 있어서 법성이 있다는 것, 본체가 있다는 것, 즉 무명 이외에 법성이 별도로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 설명. 본체와 인연이 서로를 기다려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기다림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비유 들기를 비유하면 물이 파도로 인해 일어나고 파도가 물로 인해 성립하는 것과 같다. 파도 있음으로써 저거 물이네. 물이 조금의 물결이 없다. 그러면 돌덩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잔에다가 컵에 물을 부었는데 여기 조금도 움직임이 없다, 물결이 없다, 파도 없다 하면 뒤집어도 내리쳐도 그러면 그 모양 그대로 유지될 것 같으면 물이 아니다. 물은 파도로 인해 생하고 파도는 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물이 파도 치는 걸 파도로 하니까 물이 움직이는 걸 성립하는 것과 같다. 비유예요. 파도와 물은 서로 이거예요. 동일하게 연기한다. 파도 쳐서 괴롭다. 파도 좀 안 치면 좋겠다. 그럼 돌덩어리인데 본문 본체가 나타나서 모이니 인연이 모이니 그런즉 본체가 나타나서 본체가 있으니까 인연이 모이니 물이라 치면 움직임의 인연이 모이니 그런즉 나타남의 별도의 모임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 본체 외에 별도의 움직임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파도 얘기하는데 물 따로 그러면 파도는 어떻게 얘기할래? 물 없이. 나타남의 별도의 모임이 없으니 본체의 나타남에 인연, 모임, 별도의 인연 모임이 없으니 그런 인연의 모임은 본래에 없는 것이다. 별개로서 본체 없이. 그 다음에 인연이 모여서 본체가 나타나니 그런즉 인연의 모임에 별도의 본체 나타남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말이 조금 복잡해도 앞에 한 말 그대로입니다. 행정. 법성이 전부 무명이고 무명의 별도의 법성은 없다. 물이 통째로 물의 움직임이지. 파도 별도는 없다. 마치 전체 물의 파도에서 바로 나와요. 또 파도가 곧 물은 아닌 것과 같으니 움직임 동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리죠. 스피커 소리인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이 달아놓은 주석이 법성이 전부 무명이고 무명에 별도의 법성이 없다. 마치 전체 물의 파도에서 파도가 곧 물은 아닌 것과 같으니 움직임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성이 전부 무명 이외에 법성 없다 하고 마치 하신 말씀이 우선은 좀 더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나 이제 파도가 먼저였던 인연이 모이는 것이 먼저로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주석. 무명이 전부 법성에 별도의 무명이 없다. 마치 파도에 즉한 물이 파도가 아닌 것과 같으니 동과 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고 주석은 끝났는데 이제 더 이어지는 설명을 보면 법성이 전부 무명이어서 무명 이외에 따로 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전체를 무명으로 보고 무명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다. 물이 파도 칠 때 파도에 주목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또 뒤집어서 무명이 전부 법성이어서 법성 이외에 따로 무명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법성으로 보고 법성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다.
물이 파도 칠 때 물에 주목하는 것과 같다. 뭐가 이제 논리로서 한참 복잡하게 진행되는 건 넘어가겠습니다. 본과 말로서 어디에 주목하냐, 무명에 주목하냐, 그렇게 보면 통째로 무명, 법성에 주목하면 통째로 또 법성. 그러면 무명이냐 법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자유롭다. 보는 입장에서 색으로 보려면 색으로, 공으로 보려면 공으로. 그러면은 역시나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에 걸릴 게 없다. 목마르면 물로 보고 마시면 되고, 나아가야 하면 파도로 보고 열심히, 그러면 그 흐름을 얼마든지 타면 되는 거고. 하면서 행정의 주석이 있고, 그런데 또 하머 득통 스님은 주석으로서 이것을 정정한다. 그러니까 또 설명이, 선사들께서 붙인 설명이, 또 하머가 행정과 달리 현각 본문의 뜻을 살려서 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된 게 행정은 또 좀 다르게 봤다 라는 거지만, 말 그대로 이 파도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 때문에 만법은 인연을 따른 것이지 자신의 본체가 없는 것이다. 본체가 통째로 인연의 모임이다. 본체의 나타남은 인연의 모임이고, 인연의 나타남이 또한, 인연의 모임이 또한 본체의 나타남이다. 그러면 본체 홀로 독립적으로 따로 얘기할 게 뭐가 있겠냐? 행정, 법성은 본체가 없으므로 온전히 무명을 지시한다. 무명은 본체가 없으므로 온전히 법성을 지시한다. 법성이 무명과 함께 두루 제법을 만들기에 그것을 오염이다 라고 이름한다. 무명이 법성과 함께 두루 중연에 상응하기에, 중도이겠죠. 이 중도의 인연에 상응하기에 그것을 청정이라 부른다. 맑은 물이든 탁한 물이든 파도가 습하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다 법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맑든 오염되었든. 본문입니다. 본체가 자체가 없으므로 본성이 공하다고 이름한다. 본성이 이미 공임으로 비록 인연이 모여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이 이미 모임으로 비록 본성이 공이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해서 비유비무로서 본성에 대해서, 행정은 본성에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비록 없지만 있다. 사물에는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없으므로 비록 있지만 또 없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 융합하니 둘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인연이 모여 있기에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며, 본성이 공하다. 모여 있는 건 모여 있지만, 사대가 지수와 풍이 모여가지고 색이 이루어졌고, 눈, 귀, 코, 혀, 몸 내지는 발다리가 붙어가지고 열심히 움직이는 거고, 하지만 그렇게 모여 있지만 공하기에, 그 본성이 왜 공하냐? 본체에 자기 거랄 게 없기에, 자신의 본체가 없기에. 그러니까 모여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본성이 공하여 없기에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모인 본성이 공함으로 있지 않다 말하고, 모였지만 또 공한즉 공한데 인연이 모임으로 없지 않다고 말한다. 없으면 다 흩어버려야 공이다. 이런 착각을 안 한다고 하면서 또 모두 늘 또 그러한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없애야 되니까, 없으면 좋겠으니까. 행정 설명. 있음을 말하고자 해도 있음이 실유가 아니며, 없음을 말하고자 해도 없음이 실무가 아니다. 있음은 없음의 있음, 있음은 없음의 있음, 없음은 있음의 없음이니, 있음과 없음이 이미 융합하여 두 가지 허물로부터 멀다. 실유, 실무 두 가지 허물. 왜 그런가? 사물이 없지 않으므로 단견이 미혹이고, 단견이 진실이 아니라 미혹이고, 사물이 있지 않으므로 공함으로 상견도 가능하지 않다.
본문 이제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는 것은 있음을 떠나 별도로 하나의 없음, 어떤 없다라는 무라는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없음을 떠나 별도의 하나의 유, 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즉 법은 유, 무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비유, 비무라고 이름할 뿐이지 어떤 비유라는 또 실체, 비무라는 실체, 모양 내지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미 유무가 아니므로 또 비유도 아니고 비무도 아니다. 요 장에 이제 시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죠. 유무 중도에 대해서 이와 같으니 어찌 유독 언어의 길만 끊어지겠는가 마음이 가는 것 또한 멸하게 되는 것이다. 행정은 설명을 사와 이가 둘이 아닌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말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천태지의 인용 펼치면 법계에 충만하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거두면 싹 거두는데 있는 곳을 알지 못해 어디로 갔는지를 알 수 없다 하고 이제 8장이 끝났습니다. 있다 없다 일체의 분별과 시비와 간절한 이게 기결되는 게 있다 없다 없어야 할 게 왜 있냐 이게 왜 없냐 요 문제인데 그러면은 우선 그렇게 봐지냐 생이 통째로 늘 있다 없다 켰다 껐다 스위치가 들어왔다 꺼졌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게 펼쳐지려면은 온 세상이요. 뭐 거두어 드리면 또 거두어 드리지만 제 거기서 계속 생각이 한 걸음 나아가니까 어디 갔어? 펼쳐졌으면 어디서 왔지? 이거 좋은 게 펼쳐졌으면 보통 우선 입에 넣고 보는 거고 안 좋은 게 펼쳐졌으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누구 때문이냐? 좋은 게 있다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 갔냐? 왜만 하다가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축생보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거 열심히 따지느라 인류가 그러면 영장류의 입장에서 무리를 이루어 살면서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따지면서 그 시기에 우리의 뇌가 전두엽이 이제 원숭이의 수준에서 확 한번 점프를 했다. 그러면 어디서 온 거야? 어디로 간 거야? 그럼 이거 열심히 따지면서 똑똑해졌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계산기를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다시 이제 원숭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근본적으로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려놓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계산기를 한번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냐? 어떻게 내려놓냐? 계산기를 박살을 내가지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계산기 두드리는 게 계산기 내려놓는 거 하고 다르지 않다. 그 중도를 이치로 설명하면 지금까지 본 것과 같고 뭘로 이제 그 맛을 볼 것 같으면 또 어떻게 하면 되고 그런 내용이 나올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9장이 친구에게 권하는 편지예요. 이건 앞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친구에게 권하는 편지. 현각이 친구와 주고받은 편지 끌이다 먼저 친구가 현각에게 고요한 산에서 수행하며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편지를 보냈는데 친구가 현각에게 이제 본인이 나도 그러면 좀 수행자 해볼까? 산에 들어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편지를 받고 현각은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답한다. 행정 무주 포양현 좌계산의 현랑 선사가 그럼 앞에 본 내용이 다르네요. 무주 포양현 좌계산의 현랑 선사가 친구가 이미 선사예요. 수행자고 현각 대사를 산에서 살자고 부르는 편지다. 산에 들어와라. 친구가 보낸 편지 본문입니다. 영계에 도착한 이후 친구가 보낸 편지 먼저 소개됩니다. 마음과 뜻이 편안하여 높고 낮은 산봉우리에 지팡이를 떨치면서 신선 노름하네요. 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 논일고 석실과 바위굴에 먼지 털고 조용히 앉아 정자하고는 합니다. 푸른 소나무와 맑은 웅덩이에 달이 저절로 생겨나고 밝은 달이 저절로 생겨나고 바람이 흰 구름을 쓸어가면 눈으로 천리를 마음껏 바라봅니다.
이름난 꽃과 향기로운 과일을 벌과 새가 머금고 오고 원숭이의 휘파람이 길게 울리며 멀고 가까운 곳에서 다 들으며 맹이 자루로 베개 삼고 가는 풀로 방석을 삼습니다. 자연과 함께한다. 세상이 험하고 너와 나를 다투는 것은 심지가 통달하지 못하기에 비로소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가 통달하면 산에 안 들어와도 되는데, 그러면 도반이 영가형각 선사의 심지를 의심하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행정의 주석이 뭐 그렇네요. 이 일단의 문장은 대사를 깊이 꼬집는 말이니 조정이나 시장에서 사는 것은 나와 남의 분별만 기를 뿐이어서 수행하는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하였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고, 내가 산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같이 하자. 혹 시간이 나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지는 짧아요. 현각의 답변. 헤어진 이후 이제 수년이 지나 멀리서 마음으로 그리워하다 때론 또 근심이 되기도 하였는데 호련히 보내온 편지를 받고는 마침내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소리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이건 다 인사말. 모르겠는데 편지 보내신 후 존체는 어떠하신지요? 법미. 깨달음에 법미로 정신을 키우시니 마땅히 맑고 즐거우시리라 봅니다. 저 현각이 제가 잠시 시간을 내어 지당한 말씀을 삼가 읽어보니 말로는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지당한 말씀을 삼가 읽어보니 말로는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뭐 어찌 다 하겠습니까? 정도일 것 같아요. 그만큼 당신이 보내온 법미를 즐기는 모습, 이것이 어찌 그 말이 전부겠습니까? 편지를 받고 보니 절조를 지켜 그윽한 곳에 홀로 머무르며 인간새의 자취를 끊고 산골의 몸을 감추셨군요. 친한 벗과도 왕래를 드시니 새와 짐승이 때때로 노는 것이 밤이 새도록 이어지며 날이 다하도록 적적하군요.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사라지고 마음의 허물이 고요해져 외로운 봉우리에 홀로 머물며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번뇌를 끊고 도를 음미하니 진실로 그러함이 합당할 것입니다. 당신 혹은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말과 그대로 부합할 거라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혹은 뭐 그 이상일 겁니다. 행정 설명 보면 그가 세상 버리고 도를 즐기며 절개를 지키고 생을 가볍게 여겨 영욕과 시비를 듣지 않고 오직 새와 짐승이 왕래하는 것만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마음을 닦는 것이 고요한 곳에 한가로이 사는 것이 선현과 정확히 같아 더할 것이 없다. 진실로 그러할 겁니다. 합당할 겁니다. 맞장구를 열심히 쳐주고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 바른 도는 그냥 정도예요. 말 그대로 고요하고 쓸쓸해서 비록 수행이 있어도 만나기 어렵지만 삿된 무리는 시끄럽고 요란해서 익히지 않아도 친해지기 쉽습니다. 정도는 고요하고 쓸쓸해서 비록 수행이 있다 해도 만나기 어렵고 삿된 무리는 익히지 않아도 어찌 그렇게 참 잘도 친해지는지. 행정의 설명은 괭이 자루로 베개 삼고 가는 풀로 방석 삼는다. 이걸 친구는 수행이라고 하지만 대사는 영가 형각 대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다. 삿된 물이 친해진 거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다. 본문 편지 다시. 만약 이해가 현묘한 뜸에 개합하고 수행이 참된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윽한 곳에 거하되 졸렬함을 지니면서 스스로 일생 한생애라고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 이해가 지혜와 명확하고 수행이 진리와 만나 모든 허물이 신묘하게 끊어지면 그윽한 곳에 사는 것이 옳지만 아니면 그윽하지 않은 곳에 사는 것도 당연히 틀렸다 하진 않을 테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편직을 다시 한 번만 이해가 현묘한 으뜸의 개합 현종의 개합 수행이 참된 취지의 부합 진취의 부합 이게 아니라면 그렇지 못하다면
그윽한 곳에 머물러도 졸렬함을 지니면서 그걸 가져다가 일생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앞에 편지에 이게 일생이다 뭐 이런 말이 뭐 있었겠죠. 친구 입장에선 마땅히 선지식의 편지입니다. 마땅히 선지식에게 널리 묻고 정성을 가슴에 품으며 합장하고 무릎 꿇어 뜻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새벽과 밤에도 밤낮으로 피로를 잊고 시종 정성으로 우러르며 몸과 입을 절제하고 태만을 없애며 몸 껍데기를 돌보지 않고 오로지 지극한 도만을 닦는 사람이라야 정신을 맑게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여기 표현 그대로 선지식을 구하고 정성을 한번 끝장을 봐보고 무릎 꿇고 뜻과 용모를 단정히 밤낮으로 또 몸과 입을 절제 태만을 없애고 몸을 돌보지 않고 지극함을 한번 해봤냐. 물론 제일 앞에 전제는 선지식에게 널리 묻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열의 아홉은 고행으로 가버리는 거니까 행정 법을 배우고 스승을 가까이 하되 시작과 끝을 두려워하고 생을 가볍게 여기고 뜻을 결단하되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머물면서 이해에서는 깊고 또 깊게 하고 수행에서는 덜고 또 덜어야 정신을 맑게 하는 마음이라고 할 만하다. 정신을 맑게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새가 어떻고 벌이 어떻고 원숭이가 어떻고 뭘 베개 삼고 이게 정신 맑게 하는 거라 생각해? 무릇 한 꼭지만 더 보고 신묘한 것을 캐고 그윽한 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쉽지 않습니다. 이를 선택할 때 얇은 얼음을 밟듯이 반드시 눈과 귀를 기울여 그윽한 음을 받들고 소리 음자예요. 감정의 먼지를 숙연하게 하여 감정의 티끌을 그윽한 이치를 감상하며 말을 잇고 뜻을 음미해야 합니다. 허물을 씻고 미묘함을 음미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아침에 선지식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 털끝만큼도 외람되지 않아야 합니다. 100%로 묻냐? 이와 같으면 산골에 몸을 숨기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며 무리와 왕래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에서야 산골에 몸을 숨기고 생각을 고요하게 하며 무리와 왕래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 설명하기를 시경에서 인용 전전긍긍하여 깊은 못에 임하듯 하고 얇은 얼음을 밟듯이 한다 라고 하였다. 토론함이 이와 같아야 그 도가 비로소 이루어져 무리를 떠나 홀로 지내며 정신을 사물 바깥에 두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할 때가 시작이다. 함어는 편지글 전체 취지를 집약해서 설명하기를 오직 바른 견해를 갖고 높이 선 사람만이 능히 삿된 습관에 의해 물들지 않고 정도와 개합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윽한 곳에 머무르러도 졸렬함을 지녀 일생이 다하도록 현각선사 말씀 그냥 그대로 그 일생이라 할 수 있냐. 일생이 닦고 익혀도 부딪히면 막히고 대상 따라서 취착하여 가틀러붙어서 족족 삿된 습관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응당 선지식에게 널리 묻고 옳고 그름을 결택하여 바른 지견을 얻은 후에 비로소 높이 거하고 멀리 올라가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무리와 왕래를 끊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또 범부를 따르면서도 성인과 같아져서 빛을 감춰 세속과 섞이는 것이 가능하다. 무릇 이와 같으면 익숙한 곳이 오히려 생소해져서 삿된 견해도 허물이 되지 않고 익숙할 일이 없다. 물들지 않기에 늘 그러면 생소하다 그러면 물들지 않음을 생소라 할 것 같으면 물들지 않기에 삿된 견해도 허물이 되지 않고 그렇지만 또
생소한 것이 익숙해져서 생소해서 싫어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가 아니라 어느 자리든 늘 편해서 처음이지만 편하다. 불편하지만 편하다. 바른 견해가 항상 현전하게 된다. 한편의 큰 취지가 대략 이와 같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됐고 이제 이것이 이것을 발판으로서 삼승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사가 원흉하다는 것을 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뭔가 예제 문제를 푼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도반에게 결국 성문 영각에 머물러 있는 도반에게 성문 영각의 눈으로는 보살을 볼 줄 모른다. 너 왜 그러고 사니? 성문 영각과 같이 살아야지. 여기에 대해서 도반을 어떻게 또 교화하는지 보는 중입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